자, 이번 시간에는 경로 변형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과 C2는 양의 방향을 갖는 단일 닫힌 등심선이라고 하죠. 단일 닫힌 등심선. 그리고 이제 C2는 C1의 내부에 있다. 뭐 그림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좀 참고하죠. 만일 함수 f가 이 등심선 사이의 점들로 이루어진 닫힌 구역 내에서 해석적이면 이제 결국은 이제 두 개의 등심선 적분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림과 같은 이러한 영역에서 해석적이면 즉 이쪽에서 적분한 거와 이쪽에서 적분한 것이 선적분의 값이 일치한다 이거예요. 이제 따름 정리 4.4는 어떤 이제 그 장점이 있냐면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일 때의 선적분의 값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죠. 우리가 특별히 아까 f of z가 z-a분의 1이고 어떤 c가 단위원일 때 이게 여기서 이제 C는 Z-A가 R인 원일 때 어쨌거나 2파이 이렇게 되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C 제로에 해당하는 것을 요거로 이제 바꿔치기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자, 이거일 때 이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한 게 C에서의 Z-A분의 1의 TZ는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4.63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같다. 그 얘기예요. 같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이제 A가 특별히 0인 경우죠. 여기 원점이 이걸 A라고 하면 A가 특별히 0인 경우.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니까 이게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C는 우리가 등심 선적분으로 이렇게 매개화 시키지 못하더라도 구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보기 4.17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나타냅니다. C는 원점 주위를 도는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단일 닫힌 등심선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때 이걸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작게 R0를 원을 충분히 반경을 충분히 작은 양의 방향의 원을 넣을 수 있죠. 그죠? 원점 주위를 도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Z분의 1은 원점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해석 함수니까 요 영역에서는 다 해석적이죠. 따라서 우리가 방금한 경로 변형의 원리를 쓰면 이것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값을 우리는 이미 계산을 해봤어요. 언제? 2파이 i라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2파이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값은 결국 이거의 그 값은 2파이 i인 거예요. 그죠? 2파이 i. 그래서 적분 값은 2파이 i다. 그러니까 이 값이 2파이 i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C0는 C를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큰 원이라도 같은 결과를 얻어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A가 이제 문제 A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C예요. 그러면 충분히 큰 원을 이렇게 그려서 해도 마찬가지. 이게 C0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전히 2파이 i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어쨌거나 요 안에서 해석적이면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거 1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1번은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코시 구루사의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해봐라 하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해보시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보여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1A번, D번, 그 다음에 뭐 F번 한번 이런 것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C1이 양의 방향 이런 원을 나타내고 C2는 이런 걸 나타낸다. 다음 함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제일 쉬운 A번, 그 다음에 뭐 B번, 요 정도만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양의 방향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이다. 뭐 한번 5번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가지 얘기가 나오면 좀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요런 거 9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 증명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만 하죠. 일단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4.4절로 가서 적분 공식과 그 응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함수론에서 이제 꼭 일종의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이 코시의 적분 공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요 결과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 증명 내용이 뭐냐면 F는 양의 방향의 단일 닫힌 등침선 위와 내부에서 해석적이죠. Z0가 C의 내부의 임의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게 C예요. Z0가 이 내부에 있어요. 함수 F는 이 내부에서 전부 다 해석적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적분 공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예요. C 위에서의 적분 값을 해본 안에서의 내부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경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부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증명은 이제 어떻게 했냐? 좀 증명이 좀 긴데요. 이 증명은 편의상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보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18을 이제 먼저 보는데, 요것은 자 C는 양의 방향의 원,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죠. 자, 먼저 그림을 대략 그리면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요게 C예요. 요게 이제 Y, 요게
원점이 여기 있죠. 자, 적분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함수를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코시의 적분 공식이 뭐였죠? 자, Z0는 2파이 i분의 C의 Z 빼기 Z0의 F 오브 W의 DW. 예, W라고 쓰기 좀 그러네. 그냥 Z라고 쓰죠. 자, Z의 Z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Z0는 어디 있었어요? 항상 아까 그림을 그릴 때 C가 있고 내부에 있는 거예요. Z0가. 그럼 어느 것을 내부에 있는 우리는 이 식에서 F가 뭐고 Z0가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살펴보면 Z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Z 이퀄 i, 이 세 가지가 있죠.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러면 요 점, 이 전체를 F라고 두면 안 되죠. 왜? 요 점에서 해석함수가 안 되니까 결국 Z0의 역할을 하는 것은 C의 내부에 있는 i에 해당하죠. 그래서 Z0를 i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 보면 Z-i 나머지가 다 뭐야? F 오브 Z가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F 오브 Z란 딴 게 아니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죠. 요만큼이 F 오브 Z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분모에 와야 되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를 이제 F 오브 Z라고 이렇게 두면 이 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해석 함수가 돼요. 따라서 F를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 i를 우리는 Z0라고 두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시의 적분 공식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이 적분 값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 2파이 i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파이 i 곱하기 f의 z0 값, 즉 i의 값이죠. 그러면 2파이 i 곱하기, 자 f of z 이렇게 됐으니까 자 i의 제곱 플러스 9분의 i 이렇게 되죠. 그러면 2파이 i 곱하기 요건 마이너스, 그럼 8분의 i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4, 요거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적분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증명을 하려면 뭐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죠. 그래서 자 이제 코시 적분 공식을 증명하려면 F가 이 점에서 연속이니까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것은 이런 델타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델타가 있으니까
델타보다 더 작은 로를 해서 아주 로를 더 작게 선택해서 이러한 서클이 C의 내부에 들어가도록 작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런 조건은 요거로부터 오죠. 왜냐면 여기 델타보다 로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자, 피적분함수를 보면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적분함수는 C와 C0 사이에서 해석적이죠. 왜냐면 요 점을 드러냈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해석적이죠. 따라서 우리의 경로 변형의 원리를 쓰면 이거와 이것의 적분값은 동일하죠. 맞아요? 이게 경로 변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적분값이나 이쪽에서의 적분값이나 또 동일해야 돼요. 요 함수가 그러니까 자, 따라서 양변에서 이 값을 빼요. 이 값을.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뺀 거 이렇게 빼고 또 여기서도 요만큼을 좀 뺀 거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Z에 대한 적분이니까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자 부분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자, 근데 요 값은 뭐냐면 요 값은 2파이이죠. 우리 아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전체의 값은 이렇게 바뀌고요. 요 값은 그냥 그대로 오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양변의 절대값이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ML 부등식 기억나요? ML 부등식.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은 요 안의 값의 최대값. 뭐냐면 요 값은 얼마죠? 로죠. 로. 아까 여기에서 로죠. 그럼 입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로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C0의 길이는 뭐냐면 2파이 로죠. 그래서 여기 요거 지워서 2파이 입실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은 2파이 입실론보다 작아요. 입실론은 이미 양수니까 결국 이 값하고 이 값이 똑같다. 그런 얘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증명을 이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f 프라임의 적분 표현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델타는 이제 어차피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작게 이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d라는 값에 대해서 작게 잡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f 프라임을 구하려고 하면 요거를 계산을 먼저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f의 z 플러스 델타 z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i 분의 1의 적분의 s 마이너스 z 플러스 델타 z 분의 f의 s ds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비슷하게 f of z는 2파이 i 분의 1의 c의 s 마이너스 z의 f of s ds 이렇게 코시의 적분 공식을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요거 빼기 요거를 해주면 결국은 요 분자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요거에서 요거 뺀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파이 i가 이제 있죠.
그 다음에 델타 Z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하면 요 델타 Z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델타 Z이 나오는데 분자에 요거하고 없어져서 결국 통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하고 이제 Z하고의 거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C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Z가 여기쯤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 중에 이게 D라고 해요. D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기에 이제 델타 대시 요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F가 C 위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자 어떻게 되냐? 델타 Z는 어차피 0으로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미분 이거에 대한 것은 리미트 델타 Z이 0으로 갈 적에 델타 Z분의 F의 Z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F 오브 Z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Z를 이제 보내면 지금 요쪽 값은 어디서 있냐면 요거죠. 요거 딴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요 델타 대시 0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이는 거야. 이제 보이는 거. 이것이 되는 걸 이제 보여야 돼요. 이제 보이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의 빼기. 분자는 같고 분모만 다르죠. 그 다음에 요것도 같고 2파이는 뭐 나중에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통분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델타 Z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M을 이렇게 둘 수 있죠. 우리 뭐 ML 부등식을 쓸 거예요. L을 등심선 C의 길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S 빼기 Z는 D보다 크게 잡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죠. 이건 삼각 부등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요 값이 이제 D보다 클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지? 자, 요건 0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절대값을 이렇게 취하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이 이제 0으로 가면 자, 요 절대값하고 요 ML 부등식 이 값의 최소값은 요 ML 그죠? 요 ML 요 분모를 보면 요 값 여기서 옵니다. 요거 여기서 와요. 이 값이 이것보다 크니까 이제 뒤집히죠. 그래서 요건 D죠. D. 그래서 0으로 갑니다. 왜? 요것이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요. 따라서 이 값이 결국은 이 값으로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증명한 게 뭐냐? 따라서 우리는 F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아까하고 뭐가 차이가 나죠? 여기가 차이가 나죠. 여기가 보이나요? F를 할 때는 F 오브 Z는 어떻게 되냐면 2파이 i분의 1의 C의 S 마이너스 Z의 F의 S ds 이거였는데 여기 한 번 미분하면 제곱으로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두 번 미분하면 삼승으로 바뀝니다. 귀납법을 쓰면 n번 미분하면 여기가 대신 n 팩토리얼이 돼요. 여기도 약간 다르죠, 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로 바뀝니다. 그거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 공식을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나머지
그 정리 4.11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